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어킴입니다. 여러분을 영어 감옥에서 구해줄 영작 훈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한테 영어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글을 가지고 첨삭 지도를 할 것입니다. Okay, let's get started. Hi Gary, I fully appreciate what you've been doing for us, subscribers. It's absolutely hard to rewrite assuming what the writers have in their minds while expressing their thoughts about articles you have taught. Actually, I would like you to paraphrase my paraphrasing, but I have never done it because I have just married. That's one of the excuses. I hope you will be alright from COVID-19. Thank you again. 자, 이 글을 쓰신 분은 어순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몇 가지만 보완을 한다면은 조만간에 영어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포텐셜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고수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사람이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클리닉을 할 것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I fully appreciate what you've been doing for us subscribers. 자, 이 문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불필요한 의미를 중복해서 썼어요. 그리고 단어와 단어의 조합.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I fully appreciate. 자, 영어에도 단어와 단어의 궁합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fully하고 appreciate 두 단어는 전혀 궁합이 맞지 않아요. 컨비네이션이 안 맞는다는 거. 그걸 전문 용어로는 collocation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appreciate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것은 I really appreciate 아니면은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한다 뭐 그런 의미로 wholeheartedly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한다 뭐 그런 말 쓰는데 그런 말을 굳이 쓰지 않고 여기서 I appreciate 그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what you've been doing for us 우리한테 계속해서 해준 거. 현재 완료 진행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다른 시간에. 현재 완료 진행형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단 한 번도 스탑하지 않고 계속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태여 현재 완료 진행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ubscribers 그 사람들이 이것도 또한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appreciate 이 말은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 그러니까 appreciate 이 속에는 이미 what 누구누구가 have done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한 말을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appreciate 저 말은 예를 들면은 I appreciate 영어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기서 what you've been doing 나한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준 것 우리한테 해준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막연한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appreciate 감사하는 게 뭐죠? 당신의 영어 레슨이죠. 레슨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lessons 복수를 써야 되겠죠. I appreciate your English lessons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I appreciate your English lesson 뭔가 조금 플레인하죠. 밋밋하죠. 자, 이 글을 쓴 사람이 appreciate 할 수 있는 이유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thank you and appreciate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듣고 싶은 말대로 한번 써볼게요. 당신의 영어 강의는 끝내준다. 오케이? Your lessons are incredible. 제 요망사항입니다. 나는 여지까지 당신같이 끝내주는 영어 선생을 본 적이 없다. I've never seen a good teacher like you. 당신과 같은 좋은 선생을 본 적이 없다. 여기에 더 덧붙인다면 You're the best. 이게 제가 듣고 싶은 말인데 이렇게 듣기 위해서는 저도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Thank you so much and I appreciate it. 자, 내가 감사하는 이유를 앞에 적고 나중에 Thank you so much and I appreciate it.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러운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영어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좋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글을 쓸 때는 여러분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총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Your lessons will shed light on millions of English learners. 당신의 강의는 빛을 줄 것입니다. 누구한테? Millions of English learners. 수많은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있느냐? Stuck in the English darkness. 자, 갇혀있어. 영어의 어둠 속에. 오케이? Be creative. 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it. 그렇게 쓰면은 멋진 그런 글이 되는 거죠. 저런 글을 읽고서 제가 더 좋은 강의를 만들지 않겠어요. Be creative. 뭔가 천편일률적인 그런 글보다는 creative한 글을 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Right? Next, it's absolutely hard to rewrite assuming what the writers have in their minds while expressing their thoughts about articles you have taught. 이 문장은 불필요하게 너무 길어졌어요. 영어에서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3개 이상 들어가면 실격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골치 아픈 거야. 우리말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짧고 간결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The shorter, the better. 간결할 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장을 보면은 자, It is absolutely hard to write assuming. 주어 동사 개념이 있죠. 두 번째, 자 여기에 What the writers have in their mind. 두 번째 있죠. 그 다음에 While expressing their thoughts. 세 번째 있죠. About articles you have thought. 네 개 있죠. 한 문장 안에 무려 4개의 주어 동사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장을 디바이드해야 short sentence로.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가지고 짧게 제가 paraphrasing을 할 것입니다. It is absolutely hard to rewrite assuming. 너무 어렵다, rewriting 하는 것이. 그리고 what the writers have in their minds. Have in their minds. While expressing their thoughts about articles you have taught.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paraphrasing을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당신이 알려준 대로 어렵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나는 paraphrasing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다. I try. Practice. 무엇을? Paraphrasing. 자, 그렇지만 어려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생각을 자 여기 보면은 What writers have in their minds while expressing their thoughts. 자,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쉬운 말로 쓰는 거예요. How catch. 다른 사람의 생각.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캐치할 수 있는지. 자, 캐치를 잘하는 것이 paraphrasing을 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쉽지는 않죠. 자, 여기서 catch 대신에 how can I understand, how can I figure out, how can I grasp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죠. Right?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짧게 쓰는 것입니다. I tried to practice paraphrasing. 나는 paraphrasing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it was hard. 자, how can I catch someone else's thoughts? 굉장히 쉽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어는 쉽게. Actually, I would like you to paraphrase my paraphrasing, but I have never done it because I have just married. 미국 사람이 이 문장을 읽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상당히 rude, 무례하구나. 그리고 생각에 논리가 없구나. 그렇게 쓸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문장 때문에 I would like
you to paraphrase.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I want you to do it. 명령하는 거예요. I want you보다 조금 더 폴라이트한 것이 I would like you to do it. I want to do it. 똑같이 명령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명령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실수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은 영어 회화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서 I would like you to paraphrase my paraphrasing. 저 말을 어떻게 폴라이트하게 써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폴라이트한 말은 몇 가지가 있죠. Would you paraphrase my paraphrasing. 자, 똑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어휘력의 빈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y paraphrasing, 내가 쓴 글이죠. 그러니까 writing인 거예요. Would you paraphrase my writing? 또는 could you? 똑같이 쓰는 거죠. paraphrase를 다른 말로 한다면 rewrite.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Could you rewrite my comment? 또는 자, 좀 더 정중하게 한다면 Would you mind if 있죠. Would you mind if you would 다시 쓴다. 바꾼다. change.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정중한 거.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자, I was wondering. 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생각했었다. If you could, 자, correct.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중한 그런 요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but을 쓸 때는 앞의 문장에 대한 어떤 reverse, 어떤 반대 의견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앞의 문장하고 이거하고 아무런 어떤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I have never done it. 나는 그것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I have just married. 이것은 이상한 문장이고 문법적으로도 틀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그런 다음에 I have never done it because I have just married. 자, 이것을 제가 유추를 해본다면 자기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그런 의미죠. 여기에서는 이것은 문화 차이인데요. 이 커멘트에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구태여 쓸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결혼했다는 제가 축하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American mindset, 미국적인 어떤 그런 컬처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자기가 내 거에 대해서 코멘트했는데 자기의 퍼스널 비즈니스를 왜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문장으로 제가 고친다면은 나는 공부를 한동안 못했던 거죠. 아니면은 I never practice를 못했다면은 뭐를 못했어요? paraphrasing을 뭐 때문에 이렇게 쓴다든지 because of my reading이라고 쓴다든지 그러면은 간단하게 되는 거죠. I've never practiced paraphrasing. 자, 한동안 due to my wedding. 자, 그리고 여기에 I have just married.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저것은 틀린 것입니다. marry가 우리 개념으로 누구하고 결혼했다라는 것 때문에 with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marry는 I got married이에요. 이 사람 경우는 뭐 I have 정식으로 쓴다면 I have got married. Yeah, lately. 최근에 결혼했다. 뭐 그런 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I got married. 예를 들면 저 경우에는 I have just married 누구누구하고 해야 돼. 그런데 보통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는 것을 구태여 밝히지 않으려면 just I got married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라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결혼할 것이다. 말자와 next week. I'll be married. 누구하고?
이렇게는 쓸 수 있죠. married to, be married to 또는 get married to 쓸 수 있습니다. with를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I got married. I'll be married to 누구누구 next week. 자, 그 다음에 나는 결혼했다. 그러면은 I am married. 나는 기혼자다. 그런 얘기죠. I am married. 자, 독신일 경우는 I am single. 자, 여러분 돌싱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이 돌싱이라는 말을 처음에 듣고 도저히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돌아온 싱글이라는 말을 듣고 엄청 웃었어. 그리고 married, single, 그 marital status, 결혼 유무를 personally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결혼한 것이 나하고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자한테 Are you married? Are you single? 그렇게 물어본다는 그것은 여자가 엄청 화를 낼 거예요. 다시는 말을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정도로 알아주시고요. Next. That's one of the excuse. 자, one of. 여러 중에 하나니까 D가 excuses로 복수로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말도 저한테 friendly한 의미로 썼을지는 모르지만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저한테 변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No, not necessary. 그리고 I hope you will be alright from COVID-19. 어떤 문장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I hope you 예를 들면 제가 가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your family, I hope you and stay well. 더 붙이고 있다면 healthy 정도. 그러면 쉽게 간단하게 한다면 I hope you're well. Thank you again.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글 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두서가 없죠. 그러다 차츰차츰 때가 벗겨지면서 멋진 글이 되고 나중에 이런 문장 구조, 문법 그리고 어떤 표현에 대한 뉘앙스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날개가 달리는 것입니다. 멋진 문학적인 표현 정도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미국 사람들, 원어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쉬운 자기 own word, 자기 말로 쓰는데 짧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이 설명이 안 될 때 뒤에 접속사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that이라든지 which 같은 것을 붙여서 문장을 보완 설명하는 거예요. 영어로 글 쓰는 기본입니다. 처음에는 쉬운 문장을 써보세요. daily conversation 수준의 글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틀이 잡히게 되면은 점점 세련된 문장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쓸 때 phrasal verb, 자, 구동사도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spoken English, daily conversation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Okay?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